정신 힐링 컨설턴트 이휘재입니다. 제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퇴직 이후에 또는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인생 2막의 재구성이란 타이틀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얘기로 그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직장생활과 조직생활, 사업, 기타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2012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불교 상담학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치유센터 쉼터를 운영하면서 명상, 상담, 걷기 이 세 가지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라는 유튜브 TV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준비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약 한 10여 분의 인생 2막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자료였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들에 의하면 대부분 퇴직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몇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무하셨던 조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상실감, 그거에 따른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고, 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좌절로 인한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또 매일 정시 출근에 퇴근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시던 분이 많은 시간이 갑자기 남아돌기 때문에 시간 관리 및 자기 통제하는데 또 체력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일로 해서 일상생활과 건강과 환경의 변화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 만나기를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철수되면서 느끼는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막함도 느끼고 많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10여 분의 인터뷰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약 한 2, 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시는데 그 내용 몇 가지를 뽑아보면 첫 번째 우선 과거를 잊는 작업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과거를 잊는 작업을 하시면서 서서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하시고 싶은 것도 못했겠지만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아나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아직도 건강하고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인생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까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홀로 사는 연습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SNS를 통한 소통을 방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책을 저술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 다시 입학을 하시거나 또는 취미를 전문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한 분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듣고 마음이 같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요. 퇴직하신 후에 가족들,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퇴직하시다는 말씀을 못 하시고
약 6개월 동안 매일 출근하듯이 정장 입고 나갔다가 밖에서 시간 보내고 들어오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인한테 얘기할 자신이나 또는 그 얘기하면은 걱정할까비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6개월간 끙끙 앓아오다가 나중에 부인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부인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해를 받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조금 편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라는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우선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생활의 범위를 조금 줄이면서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맞추면서 생활 패턴과 지출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적응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고통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의 길을 찾는 데까지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처한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건강한 신체적인 상황, 또 심리적인 상황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정답이 없듯이 인생 2막 준비하는 것 역시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 맞춰서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 2막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겠다라고 자아의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지금부터 인생 2막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잘 하셔서 각자 원하는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제가 한강변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 모습을 그 조형물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저의 삶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계단을 받치고 있는 철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조형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짐지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또 굳이 계단을 갖다가 힘들게 받치고 있지 않아도 계단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불안감 때문에 그 계단을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번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칼 융은 분석심리학자로서 인생 2막을 중년 이후의 삶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 1막, 2막을 나눈다면 인생 1막은 가족을 위해서 또 재산을 쌓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쌓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인생 2막은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삶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개성화를 얘기했는데 개성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개성화는 결국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직장생활과 사업이나 조직생활을 하신 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거나 사회생활을 은퇴하신 후에 무슨 일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할 때 제 선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휘지야, 네가 만약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를 다 이루었고 다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너는 네가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춘데 난 뭘 할까? 그것이 어쩌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제가 태어난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내가 좋아하는 걸 뭘까? 무엇을 하면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삶을 마감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을까요? 그 범위를 조금 줄여서 긍정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요건을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나는 만족하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위해서 만족하다 하면은 그것이 결코 나의 행복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몰입을 하면서 빠져들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모든 외부 상황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외부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몰입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끼는 게 몰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몰입은 주관적 만족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또 하나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어떤 나 자신과 사회의 어떤 가치가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부여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주관적인 만족감을 갖고 느낄 수 있고 몰입을 하면서 자기와 사회의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질문처럼 원하는 걸 다 이뤘을 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좁혀서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몰입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조금 더 좁혀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또는 40년간 참 그동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를 하셨다면 한 1, 2년, 2, 3년 좀 푹 쉬면 어떠실까요? 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 보여드린 이 사진은 제가 저녁 때 한강변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녁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한강변을 유유자적 걸으면서 경치도 보고 자연의 소리도 듣고 홀가분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저한테는 꽤 의미 있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잠깐 쉬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유튜브를 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잘 수용을 하고 잘 들으면서 우리끼리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의견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면 어때?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 이막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저의 개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